네,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유정 의원님께서 오늘 처음 저희 자리에 오셨는데 뭐 간단히 인사하실까요? 네, 국회 방송이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조금씩 변화도 있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설레고 좋습니다. 예. 워낙 또 그 방송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네, 오늘 두 분의 또 열띤 토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 통과 계획을 세웠는데요. 단독 처리도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정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먼저 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네. 올겨울은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추워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여야가 대립을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 지금 극한 대결을 벌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네. 이제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렵사리 여야가 그 국정조사하기로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이상민 장관 해임 결의안을 건의를 하면 이거는 국정조사가 좀 물 건너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은 사실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저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그 경질을 했으면 그때 했으면 더 좋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경질을 할 것 같으면은 저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깨끗하게 경질하는 게 어떤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국정조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할 때 사실 행안부 장관이 계속 이제 발언 때에 나와서 그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네.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야당도 국정조사에 별 뜻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여당은 계속해서 원래는 이제 국정조사는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모든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는 원래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의견을 바꿔가지고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상민 장관 때문에 국정조사 문턱이 더 높아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심도 있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 저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이러려면은 하지 말자 이런 지금 입장이란 말이죠. 네. 제가 볼 땐 걱정이 많아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건 국정조사에 대한 뜻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입장을 비치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국민의힘의 착각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애초에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국정조사는 진행이 돼야 된다, 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며칠 전 그 축구 가나전을 보면서 화면에 비친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또 응원하는 모습 보면서 그 158명의 우리 젊은 청춘들이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있었더라면 응원을 함께 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정말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고 1차적으로 사퇴를 하거나 경질을 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용산의 돌격대도 아니고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 한 축으로서 정말로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퇴는 저는 김영우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좀 더 그 스피커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초기에 조금 더 참사 초기에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점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해임만에 네. 대해서 빨리 사퇴하라, 경질하라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그거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시종일관 지켜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그 기억에 남는 두 가지의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산구청장의 마음의 책임과 대통령의 죄송한 마음 두 가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58명의 이런 재난 참사 앞에서 이렇게 그냥 요야무야 지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게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박진 얼마 전 외교부 장관 두 분만 사퇴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차곡차곡 이 정치적 책임과 명분을 쌓아놓는 차원에서라도 해임 건의안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로 가는 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애시당초부터 생겼던 궁금증이 그 과정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어차피 그 국회를 넘어선다고 해도 대통령실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달 8, 9일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그런 전략까지 밝혔는데 근데 이 탄핵으로 직행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최종 논의를 원내 지도부에서 하면서 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장관 사퇴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대통령 결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대로 폼나게 사퇴할 기회 마지막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지만 역으로 그 말씀을 돌려드리자면 마지막으로 폼나게 사퇴할 그런 사표 낼 그런 결심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는 건데 탄핵소추는 아무래도 이 법적인 해석도 있는 것이고 정말 실제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정치적 부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일단 해임 건의안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소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고 결심을 한 것이고요. 또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탄핵소추안이 이제 가결은 될 겁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헌재에 가게 되면 180일 직무정지는 가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적 책임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사실은 장관 해임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 책임, 국민의 158명의 그 목숨 앞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라라는 그런 정치적 압박인 것이죠. 그래서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탄핵소추 순서를 저희는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요. 네. 예, 그 민주당이 그 역풍에 대한 그 우려, 그 이런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에서 지고요. 저희가 더 이상 무슨 역풍을 받을 거 있겠습니까? 저는 총선이 또 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는 정말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유가족의 명단 유출 뭐 얘기가 나왔을 때요. 인터넷 매체에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런 거 정말 문제 있는 거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족이 원하고 있는 6가지 항목 중에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이상민 장관의 파면입니다. 네. 국민 그리고 유족의 민심을 받들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169석으로 뭐 하냐 이런 국민의 질타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먼저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봐서도 탄핵소추안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전략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상민이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을 오히려 민주당은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들어올 때도 뭐 고생 많았다 이런 뭐 의례적인 인사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볼 땐 이상민 장관을 지켜주는 거 아니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장관 자리에 계속 있는 거 그걸 오히려 좀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번다는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살람이죠. 일단은 해임 건의안 내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게 맞구나라는 이미지를 또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좋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탄핵 소추 쪽으로 갈 텐데 탄핵 소추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것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헌재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실익이 없다. 또 만에 하나 헌재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을 때는 굉장히 민주당은 곤혹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해임 건의안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고 그것을 아마 첫 단추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과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국정조사를 하든 무슨 특검을 하든 지금 이제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떻게 전략을 짠들 그게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 책임을 져야죠. 법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 행정안전에 있어서는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그 시기를 일단은 실기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장 오늘 내일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그만둔다고 해도 저는 걱정이에요. 오히려. 국정조사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바로 국정조사를 이제 예산안 통과시키자마자 이제 국정조사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좀 전술적이다, 정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국정조사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오히려 제대로 된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을 무조건 감싸는 것은 안 통하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그 본회의 거부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이제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해임 건의안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정조사 합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니까 현재 그 여야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결국에 국정조사 합의를 다시 파기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조사의 그 진정성이 여든 야든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은 사실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수사가 화끈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아주 일선 말단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뭐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그것 때문에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해야 될 응당의 그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무나 큰 대형 참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야당은 이상민 장관만 지금 이슈로 계속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어렵사리 합의한 그 국정조사가 물 건너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울고 싶은데 딱이 때린 거죠.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들고 나왔던 민주당도 진정성은 솔직히 없구나. 이것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약한 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타겟이 있죠. 김건희 여사, 또 한동훈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집요하게 있는 뉴스 없는 뉴스를 다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좀 무리수다. 이것은 타이밍이 안 맞단 말이죠. 저도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글쎄요. 이상민 장관은 해임하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상민 장관을 뭐 지키겠다는 보호 사수대로 나서려는 그런 태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한 축으로서 민심을 받들려면 국민의힘도 조금 이성을 회복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는 뭐 100%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대통령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너무나 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참사 초기에 그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과연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든 그럼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할 것인가 기대난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은 국조를 연장을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지금 1월 7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아무 책임도 없이 12구 참사 이후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정말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기대난망이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정치적 압박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차곡차곡 이 명분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국민 앞에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정조사와 함께 공전 중에 있는 그 예산안 심사가 또 문제인데요. 이 사실상 법정 시한이 2일까지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오늘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추가 회동을 갖고 그 법정 시한 이전에 쟁점을 처리하도록 해소를 하겠다 이렇게 노력을 밝혔는데요. 여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네. 또 해임안은 해임안대로 이렇게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굳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특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이유가 예산안을 어떻게든지 해서 5월에 취임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정책적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도 상당 부분 차지했었던 거잖아요. 네. 국조를 수용한 이유가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국조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연계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도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오히려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극적인 타결을 기대는 합니다만 김영우 의원님이나 저나 18대 때가 아마 가장 첨예하게 이 예산 국면에서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해마다 자정을 국회에서 보내고 1월 1일 날 새벽에 집에 갔다가 또 네. 나와서 담배 식하고 이랬던 그런 우픈 추억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특히 예산안 처리의 시한을 많이 지키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관습들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물꼬를 터야 되고 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시간이 있다는 안으로 건 모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극적인 타협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날도 또 그날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좀 협상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안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 국회 역사를 보면은 결국 굉장히 여야가 갈등을 겪고 불협화음이 나다가도 막판에는 뭐 예산 소위 또 소소위에서 이제 합의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중요한 예산, 중점 예산을 이제 서로 이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당장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그 해임 건의안도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표 예산은 엄청 증액을 하고 윤석열 표 예산은 엄청 깎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예산에 있어서도 여야가 만만치 않은 지금 극한 대결을 이제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려면은 시간은 걸리겠구나. 더더군다나
예산이 예산만의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다른 국정조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그다음에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업무 개시 명령이죠. 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내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좀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예산안, 여야 그 강대강 대치 산 넘어 산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 첨예한 대결의 그 장입니다. 대장동 수사. 그 최근 검찰이 확보에 따른 대장동 관계자 문건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2014년에서 15년에 조성한 50억 원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 그리고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이제 사실이면 물증으로도 이제 그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 이제 주장은 증거는 진술뿐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 돈이 거래가 되는 그 시점이 2014년과 15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건이 작성이 된 시점은 그로부터 5년 뒤에 작성이 됩니다. 네. 2020년 4월 28일에 작성이 된 5장짜리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부터 좀 의아한 거죠. 2014년과 15년에 말하자면 내용 증명 비슷한 그런 문건이 돼버렸는데 5년 뒤에 이 문건을 이렇게 작성한 그런 이유나 명분이 있었을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이제 귀국해서 그 문건의 실체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진술도 매번 바뀌고 있고 들어갔다 나온 분들의 진술은 다 바뀌고 있고 또 키맨인 김만배 씨의 또 입장은 뭐 전혀 묵묵부답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건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과연 동거래 시점보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문건이 왜 그때 시점에 작성이 된 건지 그런 것서부터 차근차근 조금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동거래 시점에서 5년 뒤에 이런 문건이 나오고 또 연속해서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검찰이 공소 유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의 재판에서 또 판사나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검찰과 딜을 하고 있다. 그런 그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인다라고 판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뿐이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문건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문건조차도 5년 뒤에 작성된 이 문건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대장동 개발 사업 거기에 따르는 그 개발 이익이 성남시장 선거 자금 또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소문은 아주 여의도에 파다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데 그것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태까지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죠. 모든 증거는 진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진술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진술, 또 다른 증거 이런 이제 정황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수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장동 그 사업 이후 5년 있다가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없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이 문건이 어제 오늘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따지면 그래도 또 과거에 만들어진 문건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은 이제 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정진상이라든지 김용 이런 그 최측근들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네. 입을 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혹시나 입을 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있어서의 불법, 부패 혐의 또 뇌물과 관련된 그런 증거가 수집이 되면은 저는 재판에는 또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하고의 연관성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대장동 이 사건이 이렇게 수사에 진척이 있고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고 이러는데도 아무런 지금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 민주주의 후퇴다,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거 사법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겠냐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는 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점점 더 거세질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은 민주당도 상당한 그 내분에 휩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또 그러면 김유정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이재명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어제 그 비명계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사당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서른 의원이 뭐 당 대표를 내려놓고 혼자 싸우고 돌아와야 한다 그랬지만 또 송영길 전 대표는 그 퇴진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이제 비명계가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뭐 민주주의 4.0 뭘 포함해서 이제 의원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그 토론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대표에 대한 뭐 거취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딱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수사 대상이 됐다거나 뭐 피의자가 됐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좀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당 탄압 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뭐 소설이다. 소설도 뭐 제대로 못 쓴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지금이야말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인데 이제 그런 목소리는 검찰의 수사, 아까 같은 그런 뭐 문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더 만약에 나온다면 그 목소리는 조금씩 더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대표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12월 5일 다음 주가 취임 100일이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그때쯤이면은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던 측근이라고 했던 이제 두 사람이 전부 다 구속된 상태고 계속해서 검찰은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은 기자회견에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대표의 입으로 조금 뭔가 밝히고 얘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만 또 이제 의원들이 지금은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단호하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로 진실로 밝혀진다면 본인의 말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정치 생명 끝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원들의 마음이 아마 반신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가 다음 주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나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그 바깥에 민주당의 이제 원로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뭐 예를 들면 박지원 전 원장도 그런 말씀하시면서 대표가 의원총회를 열든지 뭘 하든지 본인의 입장을 조금 밝히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취임 100일 100일. 회견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 야당 탄압이다라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또 당대표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국민 사죄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게 된다. 아니면은 여태까지 보여왔던 그 태도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본인은 정치적으로 끝나고 자연인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할 겁니다. 본인이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도의적인 차원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온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방탄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100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잘 살려주면 좋은데 전혀 살리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저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취임 100일
그 기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